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터콜 사울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종강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또 습관처럼 넷플릭스에서 뭐 볼까 고르면서 넘기고 있었는데 쇼츠에서 봤던 게 생각나가지고 재밌어 보이길래 한번 눌러봤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되게 유명한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랑 세계관을 공유하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킹 배드는 끝까지 못 봤는데 대충 한 시즌 1 5화, 6화쯤에서 멈췄거든요. 그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사울 굿맨이라는 아저씨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라고 하길래 이거는 왠지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미드가 시즌이 되게 많으니까 이게 한번 시작하기가 되게 좀 엄두가 안 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면 슈츠도 제가 알기로 시즌이 거의 한 8, 9?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시즌 6인가 7까지 봤거든요. 이것도 시즌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2015년인가에 나왔던 드라마던데 아무튼 사실 저는 브레이킹 배드를 시즌 1을 다 못 봤는데 이거는 시즌 1을 다 봤을 정도니까 일단 시즌 1 자체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즌 1에서는 대충 이제 횡령, 살인, 그 요양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비용 과다 청구한 케이스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한 3, 4개 정도의 이벤트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인 사울 굿맨이라는 아저씨의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아저씨가 변호사 치고는 잘 돈을 못 벌어요. 그래가지고 막 국선 변호인 하면서 한 건에 $700 벌고 하는데 지금 환율로 거의 한 90만 원 될까요? 건당 90만 원이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뭔가 우리가 변호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대소득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돈을 못 벌고 계시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과연 사람이 바뀔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안 바뀌는 거라고 하잖아요.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약간 그래도 사람이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지미 맥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됐지만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은 그 전에 막 깜빵도 갔다 오고 약간 사기치고 다니고 되게 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호사가 됐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망나니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대학교 학점이 부족해가지고 무슨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학점은행제 이런 걸로 대학교 졸업장을 받고 로스쿨도 무슨 사무활형 온라인 로스쿨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정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대학교? 좋은 로스쿨? 약간 이런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약간 갱생이 돼가지고 변호사까지 된 거 보면은 저는 되게 대단하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과거의 그런 좀 잘못된 삶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로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높은 기대 수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약간 떵떵거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게 약간 참 이게 세상이 어렵구나. 뭔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뀐 사람 치고는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이 지미 맥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옛날에 노무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보면은 대학교를 안 나왔고 근데 사법고시를 붙어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지위가 업그레이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노무현이 활동을 했을 때 너무 어린 사람이었다 보니까 뭐 잘 모르긴 하는데 기성 그런 어떤 동료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이 약간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졸이 약간 저렇게 됐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집단 안에서도 똑같은 사법고시를 보고 똑같은 변호사가 됐지만 이 집단 안에서의 인정이 그렇게 받지는 못했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확실히 뭔가 아무리 과거를 청산을 하고 정말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여전히 그 과거의 어떤 내가 쌓아왔던 행동들이나 속된 말로 학벌이죠.
그런 것들이 좀 붙잡는구나, 약간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만약에 노무현이 서울대 법대였어 봐요. 이러면 또 뭔가 포지션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람을 보면 아, 사람이 정말 어떤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으면은 바뀔 수 있구나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뭔가 과거를 청산하고 되게 좋은 직업을 얻었지만 그런 거 치고는 상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성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애초에 변호사나 아니면 그런 어떤 좋은 직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이 지미 맥길이라는 사람이 뭔가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죠. 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고 두 번째는 그 이 짐이라는 아저씨가 옛날에 했던 그 롤렉스 바꿔치기랑 그 동전 사기 약간 이런 걸로 보면서 아, 이 아저씨가 확실히 변호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좀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막장이다. 그래서 막 약간 그 옛날에 자기도 자해공갈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좀 뭐랄까 이렇게 야생일 수 있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 아저씨가 뭔가 이렇게 사람을 좀 잘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능력을 좀 잘 쓰면은 변호사로도 충분히 성공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실까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또 되게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지미 맥길의 그 형이 척이라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는 되게 성공한 아저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엘리트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을 다 가지고 살아왔어요. 펜실베니아 경제학이었나? 아무튼 되게 유명하잖아요. 되게 좋은 학교고. 그래서 그런데 나와가지고 조지타운 로스쿨 가가지고 이제 자기 로펌을 차렸는데, 그 로펌이 이제 막 되게 유명한 그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막 김앤장, 광장, 태평양 막 약간 이런 로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로펌의 창립자인 아저씨인데, 그런 아저씨가 이제 보면은 그 아저씨가 동생을 엄청 약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보다 덜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약간 집착 그런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자기가 되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고 동생도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고 하면은 사실 자기 회사니까 동생 한 자리 줄 수 있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그 척이라는 아저씨가 자기 동생한테 하는 소리가 너는 진짜 변호사가 아니다. 어떻게 뭐 온라인 코스 밟은 애가 변호사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평생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건데 너는 이렇게 쉽게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 약간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서 되게 뭐랄까 그 엘리트들의 선민의식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척이라는 아저씨가 자기 직업, 자기가 만들어낸 인생의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게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척이라는 아저씨가 보면은 전자파 과민증인가? 그거에 걸려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가고 집 안에서도 약간 전기 못 쓰고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써먹고 약간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다바리 같은 것들을 다 자기 동생이 했는데 그렇게 자기 로펌에 한 자리 어쏘로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약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아 진짜 약간 사페 기질이 있다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낙하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그 기존에 있던 파트너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불공정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너무 공무원도 아니고 자기 회사에 자기 동생 꽂는다는데 뭐 그렇게 뭔가 취업시켜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약간 되게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동생 입장이었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척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공을 짐이랑 같이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로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아니면 내 친구들이 내 동업자들이 갈아 넣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고, 짐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성을 쌓는 것 자체에는 기여를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돈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랑 느낌이 왠지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분명 뭔가 내 능력 안에 있는 거니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왠지 이거는 내 거지, 너 목은 없어, 이거는 너가 넘볼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주기가 싫고, 왠지 뭔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상대편 선물을 사주는 게 아깝다고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같이 뒹굴면서 성장해온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이 몇십억 몇백억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 근데 누구랑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냉정하게 봤을 때 나랑 비슷한 어떤 경제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거면은, 이 사람이 뭔가 일방적으로 샤넬 사줘, 티파니 반지 사줘, 아니면 뭐 반클리프 목걸이 사줘, 뭐 이러면은 사실 뭐 사줄 수 있죠. 사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내 돈인데 너무 좀 아까운데, 약간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왠지 모르게 뭔가 좀 뺏긴 느낌? 네가 뭔데 내 과실을 자꾸 같이 쓰려고 해? 약간 이런 느낌에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적당히 뭔가 요구를 하면 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쓸 수 있는 한도가 뭐 한 루이비통 가방 정도야. 근데 상대방이 자꾸 샤넬을 원하고 에르메스를 원해. 약간 이러면은 솔직히 정 개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능력 안에서 루이비통 가방 사줄 수 있는데, 그 정도 능력이 되는데 루이비통 가방 사달라. 아니면 뭐 반클리프 목걸이 사줄 수 있는데 반클리프 목걸이 사달라. 이 정도면은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 안에서 노는 거면은 저는 사실 사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 있는데 안 쓰는 그것도 전 사실 이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나 샤넬백 사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샤넬백 안 사줘? 라고 무작정 하기에는 이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번 돈이 아니니까 그거를 무작정 요구하는 것도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뭔가 너무 막 표독해져가지고 이거 내 돈인데 너가 왜 써? 이러면서 너무 안 쓰는 것도 저는 반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중간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척의 스탠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았나. 왜냐면 가족이고 가뜩이나 내 시다바리도 해줬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러 자기 로펌에 취업 못하게 하고 자리 안 주고 싶어 하고 약간 이런 거는 너무 표독한 게 아닌가. 또 생각했던 거는 휘어 감아버리는 사람을 조심하자라는 건데요. 횡령 사건에서 캐틀먼 부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떤 대기업의 회계 담당자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제 기억상으로 100만 달러였나 150만 달러였나 한 10억에서 20억 약간 요 정도 금액을 횡령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아저씨를 보면은 되게 약간 사람이 순둥순둥해요. 그래서 약간 좀 바보 같은 이미지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 와이프가 되게 약간 뱀새끼처럼 약간 그 남자를 좀 감아버리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얘 보면은 되게 한 명은 순둥순둥한데 한 명이 옆에서 바람 넣어가지고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정생존자에서도 이런 캐릭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뭔가 옆에서 조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되게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게 배경이 한 10년 전 물가라고 생각을 하면 10억에서 20억 정도의 돈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누구를 약간 이렇게 가스라이팅 구슬려가지고 돈을 빼돌리고 그거를 되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휘어 감아버리는 어떤 약간 뱀새끼 같은 사람을 조심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생각했던 거는 어떤 빡빡이 아저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전직 경찰인데 그 아들이 총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보면서 알고 보니까 같이 일하던 뇌물 받은 경찰 아재 둘이 죽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아들이
다른 경찰 아저씨들이 부패된 거를 꼬지를까봐 입막음 하려고 죽인 건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이 공권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에 조금 덜 휘둘리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외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경찰 아니면 검찰 이런 정말 범죄와 관련된 권력들이 되게 센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런 권력들을 잘 휘두를 수 있게 하려면은 정말 소신껏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공무원 월급이 막 200만 원, 300만 원 약간 이런데, 범죄자 아니면 뭐 약간 마약상 이런 애들이 막 한 3천씩 꽂아주면은, 몇백씩 꽂아주면은 바로 그냥 몇 달 월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청렴하고 소신 있어야 되는 공직자라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제적인 유혹을 벗어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뭔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논란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게 될까 약간 생각을 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에서 이거 하지 마, 이거 덮어 라고 했을 때 네, 덮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닌데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신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변호사 있는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튼 꼬우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지 뭐,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패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뭔가 독립적인 스탠스도 되게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돈도 조금은 더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적으니까, 물론 막 뭐 중소기업보단 많지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약간 중소기업의 사람들의 영향력과 이 검찰, 경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은 누구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 하나 인생 종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의 돈으로는 이 정도면 그냥 뒷돈 받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지 하는 수준이라면, 그래 돈을 조금 더 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2, 300 받다가 한 3, 400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의 차이가 조금 더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려주면은 그러면 나 그냥 이 정도로는 만족해,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나는 소신을 지킬래, 약간 이럴 수 있을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떤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공권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억울한 사람 없게. 이 검사든 경찰이든 사고 치는 사람 없게 정말 말 그대로 이 정의가 실현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사람들의 처우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독립적인 스탠스가 있어서 뭔가 외압 이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거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이 요양병원의 구조를 보면은 자기 재산 같은 것들을 다 요양병원에 맡겨놓은 다음에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약간 다 정산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남은 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주는, 이제 지미가 가서 보니까 청구서를 딱 뜯어봤더니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주사기 하나에 한 10,000원으로 충분한데 이게 갑자기 한 4, 5만 원이 돼 있어. 티슈 휴지가 뭐 10,000원이면 되는데 한 3만 원이 돼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숫자 그 덤탱이를 씌워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어딜 가나 저렇게 사기치는 새끼들이 있는데 이런 거 대체 어떻게 없애나,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등쳐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기치는 새끼들이 없어질까요? 저는 이 사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세 사기든 이런 장난질이든 뭐 리딩방 사기든 뭐든지 그냥 사기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 보면서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어떻게 저렇게 청구서에다가 장난질을 쳐놨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베터콜 사울 시즌 1을 보면서 저는 인류애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뭔가 다 등쳐먹으려고 하고 표독하고 뭔가 밑에서 올려오려고 하면은 밟아버리고 약간 이런 좀 성악설의 표본이잖아요. 이 드라마 자체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따뜻한 그런 사회는 제가 봤을 때 유토피아가 아닐까 약간 생각을 했어요. 아, 물론 착한 사람들도 있겠죠.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또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투자 사기, 막 리딩방 아니면 약간 이런 거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딩방이나 투자 자문 사기 약간 이런 것들도 없으려면은, 그리고 안 당하려면 내가 그 투자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모르면 당하는 거거든요. 알아도 당하는 세상이니까 모르면 최대한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 되게 재밌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